오늘은 요즘 출시한 신상 기초들에 대해서 한번 쫙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구달 피그 애시드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샷 에센스인데요. 이 제품은 각질 제거제입니다.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은 글루코노락톤이라고 하는 파하 성분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예전에 피부결 좋아지는 방법 설명해드리면서 글라이콜릭 애시드인 아하를 잘 써주시게 되면 피부결 좋아진다 이 말씀 드린 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근데 아하 같은 경우에는 참 효과는 좋은데 단점이 좀 강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같은 경우에는 5%나 6%를 쓰시게 되면 피부에 강한 자극감이 있어서 껍질이 벗겨지거나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파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력한 각질 제거제가 아니면서도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안에는 좀 과감하게 5%를 넣었는데요. 그래서 글루코노락톤이라고 하는 파하라는 성분은 민감한 피부가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각질 제거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글라이콜릭 애시드, 아하가 들어가 있는데요. 함량은 알 수는 없지만 고함량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분인 석시닉 애시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성분이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여드름 각질 제거제 성분입니다. 왜냐하면 항염 진정도 해주면서 여드름 피부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각질 제거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석시닉 애시드는 제가 말씀드린 파하보다도 훨씬 더 순합니다. 그래서 석시닉 애시드를 활용해서 여드름 피부가 각질 제거를 좀 더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어서 이 성분에 대한 연구 개발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구달 요 에센스는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좀 따갑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매일매일 야갈칼리성 클렌저를 잘 쓰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전 자연스럽게 계속 각질 탈락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 아마도 불필요한 각질들이 그렇게 많이 얼굴에 남아있는 상태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딱 처음에 쓰자마자는 좀 자극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피부 중에서 야갈칼리 클렌저가 전혀 맞지 않고 평소에 각질 제거제를 따로 쓰지 않으면서도 자극감 없이 나는 꾸준히 결 관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분명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나 각질 제거가 잘 안 돼 있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성분을 써도 사실상 떨어져 나가야 되는 각질에만 계속 좋은 거를 주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표피에 잘 들어와야 되는 성분을 오히려 그 각질들이 막고 있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요즘에 좀 어딘지 모르게 피부가 칙칙하고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실 때 각질 제거제 한번 쫙 쓰시게 되면 피부가 확 환해졌다라는 느낌 아마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제품 안에는 4가지의 각질 제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소개하지 않은 폴리락틱 애시드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안에는 고함량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알갱이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정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사실상 솜과 함께 쓰시는 것이어서 뭔가 굴리면서 물리적으로 각질 제거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쓰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제품의 장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토너 패드인데요. 더마토리에서 3가지 토너 패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각각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제품이 무엇인지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더마토리 히알루론 수분샘 엠보 패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요, 솜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걸 쓸 때 1개 꺼냈는지 2개 꺼냈는지 좀 헷갈릴 정도로 솜 자체가 좀 두툼하고 내용물을 아주 충분하게 머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너로 활용하시기에는 참 좋은데요. 이 전성분을 한번 싹 살펴보면 히알루론 토너 패드라고 명명은 했지만 히알루론산 함량이 아주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0.00113%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 수분 패드라기보다는 패드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내용물을 충분하게 머금고 있어서 수분감이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대신에 사실 토너 패드를 잘 고르시려면 솜의 그 재질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솜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쓰게 되면은 이 솜이 들뜨게 되면서 그 솜털 같은 것들이 얼굴에 그대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토너 패드를 꾹꾹 눌러서 쓰시는 분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팩토로서 썼을 때 오히려 이 제품의 장점이 좀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마스크 시트팩 쓰는 게 좀 귀찮아서 팩처럼 저는 토너 패드를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 제품 쓰시면 아마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줄줄 흐르는 수가 있어서 완전히 바짝 마른 얼굴에 사용을 하셔야 좀 더 만족스럽게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더마토리 시카 엑소좀 흔적 진정 거즈 패드인데요. 전성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과거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메디힐 토너 패드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즈 느낌은 좀 비슷한 듯 좀 다른데요. 이 더마토리 같은 경우에는 좀 빳빳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밀착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들뜨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제품 토너 패드의 재질 자체가 좀 뻣뻣하다 보니까 토너 패드 자체에 변형이 있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5분 이상 붙이고 있어도 이 토너 패드 자체 질감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이 토너 패드 자체가 부드럽고 이렇지는 않아서 닦는 토너보다는 올려놓는 토너가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성분을 보면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제 생각에는 2%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병풀입 추출물은 다 합쳐도 0.05% 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풀 추출물의 함량이 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병풀 추출물이 잘 맞고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무난하게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제품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더마토리의 살리실릭 포어 클리어 블랙 패드 이 제품인데요. 전 사실 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 안에는 살리실릭 애시드가 0.45%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함량을 공개하지 않거나 아주 미량으로 넣은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그래도 0.45%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폼 클렌징 쓰시고 나서 블랙헤드가 너무 고민이고 피지가 너무 고민이시라면 이 토너 패드 쓰시면 아마 궁합이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너 패드는 지성 피부가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여드름 피부가 사용하시면 좋은데 그 이유가 여기 뒤에 보시면 티트리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트리의 그 향기가 살짝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용하시고 나면 좀 개운하다 이런 느낌 드실 거고 왜 오후에 좀 피부에 개기름 많이 올라오고 좀 왜 화장하고 나면 좀 들뜨는 것 같다라는 느낌 드실 때 아침에 이 토너 패드 한번 좀 한 5분 정도 올려놓고 나서 그 피지가 어느 정도 조절되는지를 보시면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녹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 유난히 트러블이 좀 많이 올라오는 피부가 쓰시면 점점 더 피부가 좀 개선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소개한 아하, 바, 파하 이러한 성분들을 살짝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살리실릭 애시드와 글라이콜릭 애시드 제가 구분하는 방법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살리실릭 애시드는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가 쓰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는 항균해주고 진정해주고 항염해주고 피지 컨트롤해주고 그러한 성분이 바로 이 살리실릭 애시드가 좀 더 잘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글라이콜릭 애시드도 좋은 각질 제거제이기는 하지만요. 글라이콜릭 애시드는 좀 어떤 피부가 쓰셨으면 좋겠냐면 장벽 자체가 좀 더 튼튼하고 건성 피부가 쓰셨을 때 좀 더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심한 피부가 글라이콜릭 애시드 좀 높은 걸 쓰시면 여드름의 그 붉음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글라이콜릭 애시드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좀 강하게 각질 제거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드름 압출하시고 나서 글라이콜릭 애시드 쓰시면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하나 바하, 파하 같은 걸 좀 고함량으로 쓰시고 나서 우리가 순수 비타민C를 쓴다거나 레티놀 같은 거 쓰시게 되면 피부의 자극감이 너무 높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라이콜릭 애시드, 이렇게 살리실릭 애시드를 쓰시고 나서는 순수 비타민C는 좀 쉬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만 쓰시고 그다음에 순수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것들은 아침이나 저녁으로 피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넘버즈인 9번 에센스인데요. 이 에센스의 전성분은 122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성분을 살펴보면 시어버터와 소듐 히알루로네이트, 그 다음에 효모 발효물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발효 성분들이 좀 잘 맞는다라고 할 때 이 에센스 쓰시면 좋고 특히나 이 에센스가 좀 약간 끈덕끈덕한 이러한 제형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얼굴에 발랐다고 해서 이 제품이 막 끈적거리거나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속건조도 좀 개선되는 것 같은데 촉촉해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환절기 같은 계절에 쓰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성분인 효모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드리면요. 먼저 효모 구리 발효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를 좀 재생을 도와주고 항산화해주고 이런 역할을 좀 잘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효물이 참 좋은 거를 알고 있지만 발효물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쓰면 저는 빨갛게 두드러기가 확 올라오거든요. 보통 첫날에는 잘 알지 못하고 3일에서 4일째 연속으로 쫙 썼을 때 턱부터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못 쓰는 제품이 바로 그 SK2 제품인데요. 그 제품은 전성분의 양은 많지 않지만 그 발효물 자체의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런 거 쓰면 저는 바로 올라옵니다. 발효물 자체가 주는 그 힘이 뭐냐면 피부의 그 환경 자체를 좀 건강하게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물을 제가 좀 안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지 마시고 발효물 자체를 시도해 보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센스는 약간 두꺼운 질감의 제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쓰셔야지 이런 제형은 좀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펩타이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이 에센스가 탄력에 좀 더 중심을 뒀기 때문에 탄력에 관련된 펩타이드만 쫙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펩타이드 자체가 주는 효과는 피부의 신호 전달에서 주요 성분의 역할을 좀 더 잘하게끔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펩타이드가 여러 가지가 들어간 것은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성분의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것과 레이어해서 쓰실 때에 너무 민감한 피부가 쓰셨을 때는 피부가 조금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를 점검하시면서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버진 9번 에센스는 저 같은 건성이나 40대, 50대가 좀 촉촉한 에센스 찾고 있다라고 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 에센스는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면 탄력에 좀 도움을 주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펩타이드가 워낙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뭔가 세포의 신호를 전달해서 우리 피부의 탄력감을 도와주는 데 도움을 주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럼은 좀 건성 피부이면서 탄력에 관심이 있고 발효 성분이 좀 잘 맞으시는 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좋은 그런 에센스입니다. 다음은 라운드랩인데요. 저는 라운드랩 중에서 소나무 앰플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진정 효과에 참 도움을 주는 그런 앰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백 딥 콜라겐 탄력 앰플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세럼과 크림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좀 제형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전성분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전성분을 좀 짚어드리면 동백나무꽃 추출물 함량이 이제 1% 정도 되고요. 콜라겐 함량이 한 0.1% 정도 됩니다. 두 가지가 큰 차이점 없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끔씩 이런 거 질문을 하세요. 콜라겐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피부에 콜라겐이 채워지는 거냐 탄력감이 올라오는 거냐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상 콜라겐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뭔가 탄력감을 준다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표피 자체에 콜라겐이 있지 않고 진피에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은 절대로 진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화장품이 진피에 들어가면 또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표피에까지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콜라겐을 바른다 그래서 뭔가 피부의 탄력감이 높아지고 이렇다기보다는 콜라겐을 바름으로 인해서 피부의 수분감을 채워준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앰플과 크림의 차이점은요. 앰플이 오히려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앰플 바르고 나면은 좀 약간 오일감이 도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앰플은 건성이 쓰셔야 좀 만족을 하실 겁니다. 지성 피부가 쓰면은 좀 기름지고 겉도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동백나무꽃 추출물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항산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동백나무꽃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폴리페놀이나 사포닌 그리고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이러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항산화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순수 비타민 C입니다. 그렇지만 순수 비타민 C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는 성분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비타민 C는 뛰어난 성분임에는 맞지만 까칠하기도 해요.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을 때는 제가 억지로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항산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동백나무꽃 추출물 같은 거 쓰셔도 이 안에다 함유하고 있는 성분들이 피부에 다 작용을 해줄 것이어서 순수 비타민 C처럼 강력하게 효과는 없더라도 꾸준히 쓰면 항산화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제품을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랩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쓰면서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20대와 30대가 쓰셨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순수 비타민C가 잘 맞으신다면 함께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겠지요.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딩 겔처럼 생겼는데요. 수딩 겔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르시면은 좀 무거운데 이런 느낌 아마도 받으실 겁니다. 크림을 올리고 나면은 좀 스며든다라는 그런 느낌의 크림이 아니라 바르면 좀 켜켜이 피부 위에 쌓여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스며드는 제형이 아니라 피부에 계속 얹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감이 좀 더 느껴진다라고 느껴지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 제품을 겨울에 쓰시게 되면 크림이지만 좀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 환절기 같은 때에 쓰시는 게 좀 더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이소이 세럼입니다. 아이소이의 올세라 탄력 세럼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전성분을 봤더니 병풀 흡수가 30%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2%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되기가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보통 병풀 흡수를 메인으로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길이거든요. 하나는 여드름이나 좀 좁쌀 여드름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장벽 개선 쪽으로 빠지거나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안티에이징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조해주는 성분들을 보면 마데카소사이드나 마데카식 애시드 이렇게 해서 병풀 정량 추출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때에 뭔가 여드름 피부가 써도 괜찮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2%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드름 피부에는 오히려 트러블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약간 수부지 피부가 쓰셨을 때 좀 더 만족하실 겁니다. 이 제품은 가벼운 제형이긴 하거든요. 막 바르고 났을 때 무겁다 이런 느낌 안 들고 바르고 나면 좀 흡수가 빠른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 세럼을 쓰시면 좀 가벼운데 이런 느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분 부족형 지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거운 제품을 쓰면 좀 답답해요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병풀수 자체 그리고 병풀 추출물 자체가 잘 맞는 분이 쓰신다면은 자주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좁쌀 여드름이 좀 자주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마 쪽에 좁쌀 여드름을 달고 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병풀 추출물의 효과를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분 부족형 지성이 쓰시면 만족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올리브 오일 자체가 갖고 있는 보습감과 영양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한 화농성 여드름이 썼을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수분 부족형 지성이 썼을 때는 오히려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렇게 무난하게 써보시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제품은 수분 부족형 지성 제품으로 추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디올입니다. 디올의 OXC 트리트먼트 르세럼과 크림이 나왔는데요. 가격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디올 세럼은요. 40대, 50대, 60대가 쓰시면 와 세럼 너무 좋다라는 느낌의 그런 제형입니다. 자 그러면 제형만 좋을까요? 아니면 전성분도 좀 뛰어날까요? 한번 전성분을 살펴볼게요. 자 전성분을 봤더니 마돈나 백합비늘 줄기 추출물, 자스미꽃 추출물 이러한 식물 추출물 기반의 피부 진정 효과를 담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노화와 탄력 개선에는 아세틸 다이페타이드 1, 세틸에스터, 그러니까 피부 탄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펩타이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플루란이라고 하는 탄력 증진해주는 고로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스코알란이나 메도폼씨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이러한 성분들을 넣어서 피부의 영양감이라던가 보습감이라던가 이런 것을 함께 채워줬어요. 그런데 보통 이러한 전성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비싼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력을 담았는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19만 원씩 주고 사야겠지요? 그런데 이 상세 페이지를 보면 엑소 리포존 팩터 듀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성분들을 리포존화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유효한 성분들이 피부 속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술력을 담았구나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럼이 오히려 보습감이 좀 더 높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크림도 있는데요. 크림이 오히려 일반적인 우리가 안티에이징 크림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데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보통의 안티에이징 크림은 40대, 50대, 60대를 겨냥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그때는 제가 왜 피지 분비가 감소하면서 주름을 굉장히 가속화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는 약간 기름 돌게 바르셔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유분기가 점점 없어지면서 잔주름이 계속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품은 그렇게 유분기가 많지 않아서 왜 40대, 50대, 60대 중에서 너무 광채 돌고 기름 도는 제품 싫어요 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맞습니다. 제가 쓰기엔 좀 가볍다는 느낌 받았지만 40대, 50대, 60대에도 기름 좀 많이 올라오고 아직도 트러블 올라오고 이런 피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제품 쓰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마지막은 프리메라 제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프리메라라는 브랜드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크림이 출시를 했습니다. 수딩글로우 워터리 크림입니다. 자, 출시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거는 봄이나 여름에 쓰기에 적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써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봄과 여름에 쓰기에 좋은 제형의 그런 크림이었어요.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은 스쿠알란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판테놀과 나이아시나마이드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의 이름이 나이아 시카 수딩글로우인데요. 나이아시나마이드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게 들어가 있고 시카 성분도 마데카솔사이드 0.01%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써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초극민감 피부를 좀 타겟해서 나온 크림일까? 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품 테스트를 많이 해보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일부러 장벽을 좀 훼손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장벽 개선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민감 할 때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는데 이 제품을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상세 페이지를 보면 극민감 테스트 완료라는 것으로 볼 때에 아주 민감해서 어떤 거를 써도 진짜 난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홍조가 개선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습은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보습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크림 쓰시면 분명히 만족을 하실 겁니다. 겨울에 쓰시기에는 이 제품은 좀 가볍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요. 이제 봄과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난 좀 가벼우면서도 산뜻하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순한 제품 쓰고 싶다라고 할 때 프리메라 쓰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출시한 기초 제품들을 한번 쫙 살펴봤는데요. 시중에 참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새로운 제품들 중에서 고르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매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